안녕하세요. 수고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시험 보신 거 최고 답안 좀 참고하셔도 되는데 이제 핵심은 첫 번째 줄에 문제지 첫 번째 줄에 A는 B광역시 합창단원으로 3년간 위촉돼서 활동한 내용이 이제 채용 계약이죠. 채용 계약. 채용 계약. B광역시 관장 C는 행정청이고 B광역시가 행정법 주체이니까 광주광역시에 그래서 A와 광주광역시 사이에 채용 계약. 이게 핵심이야. 채용 계약. 핵심적인 내용은 채용 계약이고 이게 이제 사법상 계약이냐 공법상 계약이냐 판례에 의하면 이제 공법상 계약. 그래서 채용 계약이 이제 방점을 찍으면 목차가 여기 A를 B광역시가 근로를 제공하면 채용해주겠다. 채용 계약이니까 이 채용 계약이 공법상 계약이냐 사법상 계약이냐에 따라서 재위촉 거부는 처분이 아니고 계약이기 때문에 처분이 아니고 의사표시가 된다. 다시 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없다라는 의사표시다. 이런 흐름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 채용 계약이기 때문에 공법상 사법상 공법상 계약으로 보게 되면 판례죠. 판례. 얘는 이제 당사소송을 제기해야 되고 그다음에 사법상 계약으로 보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알고 있는 거는 재위촉 거부는 당사자 소송의 대상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거잖아요. 재위촉 거부. 재임용 거부와 달리 재위촉 거부는 당사자 소송의 대상이다. 근데 거기서 핵심은 그 거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채용 계약이 중요한 거예요. 채용 계약. 결국은 여기 공법상 법률 관계냐 사법상 법률 관계냐 이걸 구별하는 내용이란 말이야. 그래서 공법 관계와 사법 관계 구별 로마자 2번에 구별 실익과 구별 기준을 써주고 로마자 3번의 내용이 이 채용 계약의 법적 성질이죠. 최고 답안도 잘못 썼는데 채용 계약의 법적 성질이지 재위촉 거부의 법적 성질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채용 계약의 법적 성질이 좋은 거예요. 이게 계약이니까 그럼 계약이니까 B가 한 거부의 의사표시는 거부는 수익적 처분이 뭐가 전제가 되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수익적 처분의 거부가 아니라 B광역시가 A를 다시 고용할 의무가 없다라는 의사표시로서의 거부인 것이고 사법상 계약은 이제 사법상 계약에서의 의사표시로서의 거부. 그래서 재위촉할 의무가 있느냐 그걸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공법상 법률관계이면 당사소, 사법상 법률관계이면 민사소. 그다음에 이제 부족했던 부분이 이제 항고소송과의 차이점도 쓸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당사자소송 활용론. 그걸 빠뜨리시면 안 돼. 이게 원래 맞는 목차고 그 다음에 논리를 이렇게 전개할 수도 있어요. 이게 거부의 처분성 여부, 재위촉 거부가 처분지 여부. 그럼 처분지 여부라는 말은 이제 어떤 의도냐면 이게 권력 작용이면 거부는 처분이고 비권력 작용인데 공익 목적과 관련되면 얘는 의사표시로서의 거부다. 의사표시로서의 거부다. 결국 이제 처분이하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이게 공법 적용 중에 의사표시로서의 거부이면 당사자 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다. 이 두 가지는 항고소송과 당사소송의 차이점을 쓰려고 한 거예요. 의도가. 그래서 여기 의사표시로서의 거부라면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공법상 법률관계이니까 소송상 실현수단은 당사자 소송이다. 당사자 소송인데 항고소송과 차이점이 있더라. 질문이 이제 행정소송상 실현수단이니까 당사자 소송인데 차이점을 나는 부각했다. 여기서도 뭐 당사소송 활용을 쓸 수도 있죠.
그래서 여기 어떤 거부가 있었을 때 이게 처분인지 아닌지, 요거는 이제 당사자 송 파트의 뒷부분에 제가 최신 판례로 실어드린 거잖아요. 법리. 그래서 항고송과 당사자송 구별하는 법리를 실어져 있잖아요. 판례 법리. 당사자송 파트 한번 볼까요? 추가로 드린 거. 기본서에 196페이지에 넘어왔죠. 저번에 최근 판례 이제 전개 과정이 1번의 법리잖아요. 1번의 법리. 그 법리에 따라서 네 번째 줄에 각종 제한 통보는 처분, 다섯 번째 줄에 지연구 환수 통보는 공법상 대등지에서 의사 표시 당사성. 근데 요거는 해지하는 거예요. 해지. 첫 번째 줄에 행정청이 자신과 상대방 사이의 근로관계를 일방적 의사표시로 종료, 해지, 해촉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이런 내용을 통보하는 거잖아요. 통보. 근데 여덟 번째 줄쯤에 이러한 법리는 공법상 근무관계 형성이잖아요. 형성. 아까는 근무관계 종료, 여기는 형성. 이걸 목적으로 한 채용계약의 체결 과정에서 행정청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계약이 성립하지 않게 된 경우, 이 경우죠.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계약이 성립하지 않게 된 경우, 그게 이제 가로 안에 있듯이 제 임용 거부는 처분, 제위촉 거부는 공법상 의사표시. 다시 각종 제한 통보, 지원금 환수 통보는 그 앞에 전제가 종료죠. 종료. 야, 계약 체결했던 거 끝낼 거야 하면서 그 내용 중에 하나가 각종 제한 통보하면 권력 작용이기 때문에 처분. 그 다음에 지원금 환수 통보의 경우에는 공법상 법률관계로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이기 때문에 의사표시. 그래서 얘는 종료고, 그 다음에 제 임용 거부나 제 위촉 거부는 계약이 성립하지 않게 된 경우 또는 임용이 되지 않은 경우. 그래서 이제 2번은 처분인 경우 197페이지 3번은 공법상 계약의 의사표시인 경우. 이렇게 나눈 것은 처분일 때는 무슨 송을 제기해야 돼요? 항고송, 취소송. 그 법리에 따라서 처분인 경우가 2번이란 말이야. 그 법리에 따라서 오른편에 3번의 공법상 계약의 의사표시인 경우가 3번이란 말이야. 아시겠어요? 그 중에 하나가 3번의 공법상 계약과 관련된 의사표시 중에 하나가 표현을 안 해놨는데 공법상 계약 의사표시인 경우 그 밑에다가 제 위촉 거부 하나 써놓으세요. 제 위촉 거부. 결국 이렇게 되면 이런 논리는 지금 항고송과 당사자송의 구별이라는 내용이에요. 이해가시겠어요? 근데 198페이지 지난번에 이제 행시 문제는 국가 당사자법에 따라서 5번에 국가 당사자법에 따라서 무슨 계약을 체결했죠? 도급 계약을 체결했지. 도급 계약. 계약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었지. 계약. 근데 원칙은 무슨 계약이야? 판례에 따르면 사법상 계약이잖아요. 첫 번째 점에 첫 번째 줄에 국가 당사자법의 경우에는 두 번째 줄에 사경제 주체로서 대등지에서 체결하는 사법상 계약이다. 그게 대법원의 입장이죠. 그럼 대법원의 입장은 학설 중에 하나잖아요. 그럼 대법원에 만약에 소송을 갑이 당사자송을 제기했으면 소송을 잘 제기한 거야, 잘못 제기한 거야? 대법원 입장에 의하면 잘못 제기해서 이제 각하받고 위로 쭉 가서 대법원까지 갔다는 얘기잖아요. 원고 갑은 자기는 당사자송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아니, 국가나 지자체가 지금 한쪽 상대방인데 주체설에 의하면 일방이 행정 주체니까 따라서 당사자송이다 이렇게 얘기했겠죠. 피고는 뭐라고 그랬겠어? 야, 이건 사법상 계약이야. 행정 주체가 나왔더라도 결국 사익 목적을 위한 대등장사 사이 합의야.
사법상 계약이야. 이렇게 서로 학설을 주장했을 거 아니에요. 공법상 계약설, 사법상 계약설. 그 대법원이 채택한 학설은 뭐예요? 사법상 계약설이란 얘기지. 그래서 그때 문제 풀 때에도 사법상 계약설이 판례이긴 하지만 공법상 계약설로 가라고 했었죠. 그 문제도 도국계약의 법적 성질이라고 쓴 거지 도국계약 해지의 법적 성질 이렇게 쓰진 않았잖아요. 질문은 해지 무효확인 소송이었잖아. 해지 무효확인 소송이었지만 그 내용은 도국계약의 법적 성질이 공법상 계약이냐 사법상 계약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란 말이야. 마무리. 얘는 제2촉 거부라는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채용 계약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계약은 여기 A와 B는 서로 대등해. B가 우위에 있어요. 대등해. 대등 당사자 사이의 반대방의 의사표시 합치이기 때문에 얘는 항고성과의 구별을 써줄 필요가 없는 거야. 그 첫 번째 줄, 질문에서 첫 번째 줄의 핵심 내용이라면 채용 계약. 계약이면 이게 제2촉 거부가 처분인지 여부 이런 논리적인 할 필요가 없는 거야.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틀렸다는 건 아니야. 이런 논리 전개보다는 일단 대등 당사자이기 때문에 따라서 거부가 처분인지 여부는 밝힐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Understand? 그러니까 이게 더 옳은 답안이라 이 말이야. 여러분들이 멘붕에 빠지는 이유는 알겠어. 이게 문제가 쉽진 않으니까. 다시 이게 원래 올바른 논리 전개야. 왜 이게 올바른 논리 전개예요? 첫 번째 줄에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계약. 근데 이것도 제가 점수를 줬어요. 왜? 논리가 틀리지 않으면 주관식이니까 점수를 줄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이런 판례 법리로 논증을 하든 아니면 이걸 활용한 사람도 있더라고. 권력작용인 경우에는 처분, 항고성으로 다퉈야 되고 공법관계인데 비권력작용인 경우에는 당사성으로 다퉈야 된다. 잘했어. 이게 구별 기준이에요. 구별 기준. 이거는 주로 어떤 설을 채택한 거야? 주리 건복에서 권력설을 채택한 거죠. 권력 관계이면 공법 관계, 비권력 관계이면 사법 관계 이런 논리를 좀 채택한 건데 비권력 관계인 경우에도 공법 관계인 경우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당사성의 차이점, 활용론 이렇게 해도 틀린 목차는 아니란 말이에요. 논리가 맞으니까. 근데 이게 더 올바른 답안이에요. 왜 이게 올바른 답안이야? 앞에 첫 줄에 계약 있잖아. 계약. 행시 문제도 도국 계약이라고 있잖아. 계약. 그런 점들의 이런 문제를 통해서 이런 디테일한 부분을 잘 인식하고 계세요.